양 감독, 전시작전권 우리가 갖고 와야 돼? 자주국방? 뭐 국민 자존심? 그래서 갖고 와야 되는 거야? 이 정권이 지금 뭘 생각하는지, 뭐 미국하고는 아예 뭐 관계를 끊으려고 그러는 건지 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나는 정말 개인적으로 알 수가 없어. 전작권을 미국이 갖고 있을 때랑 한국이 갖고 있을 때랑 어떤 경우가 전쟁을 갖다 막을 수 있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겠냐고. 미국이 전시작전권을 갖고 때 전쟁 났을 때 미국이 개입한다, 이거보다 더 좋은 시그널이 어딨어. 근데 이거를 지금 뭐 관세랑 같이 해갖고 뭐 레버리지를 해갖고 갖고 온다, 지금 좀 잦아지긴 했지만 이 문제가, 이런 생각하는 집단이 이게 진짜 이 대한민국 제대로 끌어갈 수 있을까, 나는 이런 걱정을 해. 이번에 뭐 특사본안 되는 것도 김종인하고 이현주, 이게 당키나 안 하고. 아니 김종인은 더군다나 나 이런 걸 떠나서 독일에서 공부한 사람이 미국에 대해서 뭘 안다고. 미국에 뭐 인맥이 있어 뭐가 있어. 지한테 쉐시한 사람들은 그냥 미국 가서 여행 갔다 오라는 거 아니야, 국가 세금으로. 근데 어쨌든 이 정권이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미국에 있는 장성들이나 미국 지금 펜터곤에 있는 사람들을 주시해서 트럼프는 지금 관세 뭐 25% 뭐 이 정도가 지금 마지노로 그 사람이 던진 거지, 이재명이 하는 거 봐서 진짜 융단 폭격을 내릴 수도 있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다는 게 내가 듣는 정보로는 그래. 근데 이런 식으로 해갖고 뭐 레버리지로 뭐 전작권을 갖고 오려고 그래? 그럼 우리가 전시작전권이 왜 생겼는지 한번 우리가 조금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이 전작권이라는 게 우리가 뭐 미국이 전작권 갖겠다 해서 한 게 아니잖아. 우리가 1950년대 어떻게 됐어? 6.25가 생기니까 그 당시 뭐야, 오키나와에 있던 메가다한테 이승만이 편지 한 장 띄워서 살려달라, 우리 한국군 전부를 갖다가 메가다한테 맡길 테니까 메가다가 맡아서 북한을 막아다오, 북침을 막아다오, 중국 소련을 막아다오. 이게 전작권의 시작 아니야. 이 당시는 뭐야, 메가다가 바로 유엔 사령관이 돼서 오는 거 아니야. 어떤 사람들은 자꾸 뭐 유엔군이 상주한다고 생각하는데 유엔에는 군사 조직이 없어. 그 당시에 유엔에서 안보리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한국을 도와주자, 북한 침입을 막자. 그래서 그 당시에 외국이 한 16개국 나라들, 그리고 간접을 한 6개국 정도 해갖고 어쨌든 한 22개국 정도가 참가해서 북한을 몰아내는데 최선을 다한 거지. 실제로 우리나라는 외국한테 서방사회 신세를 많이 진 나라지. 이거를 갖다가 뭐 지네들도 다 이의가 있어서 왔지, 뭐 꼭 우리나라 도와주려고 왔어? 이런 식 사고방식이 바로 한동훈 사고방식이라고. 이런 사고방식으로는 서방 질서와 미국과 어떤 진정성을 갖고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해결해 나갈 수가 없어. 그래서 그 덕분으로 우리나라를 지킨 거 아니야. 물론 우리나라에 용맹한 뭐 여러 장군들도 있었고 뭐 일이 있었지만 우리나라의 군사력과 우리나라의 그 방어 체계로 북한을 이겨낼 수가 있었냐고, 중국을. 결국 전적으로 미국의 힘, 서방 세계의 힘, 뭐 영국, 뭐 프랑스, 거의 뭐 서방 유럽에 독일 빼놓고선 거의 모든 나라 참여했지, 이태리 등등. 이건 기본적으로 미국이 어떻다, 뭐 군사적 우리나라가 요충지대다, 이런 문제가 아니야. 근본적으로 고마운 거지. 뭐 실용주의? 실용주의 아니야. 박쥐주의지. 여기로 붙었다 저리 붙었다가. 예전엔 그게 됐었지. 뭐 흰 고양이든 뭐 검은 고양이든. 근데 지금 시대에서 그게 되는 게 아니지. 미국의 지금 모든 정치적 결정, 군사적 결정, 여기에 모든 포커스는 뭐야? 중국에 있다고. 미국은 중국이 감히 미국화가 되질 수 있는 상황이 온 게 싫은 거라고. 그러니까 무조건 미국을 넘보지 못하게 그렇게 내려앉히는 게 모든 게 미국의 주된 목적이라고. 근데 한국이 그 주된 목적을 채워주지 않으면 한미 관계는 땡이야. 그리고 옛날만큼 지정학적 위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이제는 스카드 미사일이 있잖아. 그냥 본토에서 쏘면 돼. 한국이 친중으로 간다? 이게 지금 얘기하는 건 가설이지만 한국이 친중 정부야? 미국은 한국에 대해놓고 스쿼드 미사일 쏘지 말란 법은 어딨어. 이유가 없다는 거지. 우리는 미국이 트럼프가 어떻게든 트럼프 기분을 맞추면서 빵 셔틀을 하더라도 그런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지. 그러다 보면 미국도 또 생각이 바뀌고 미국 나름의 내부적 문제도 물가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지금 식으로 가면 2년 내에 여러 가지 바뀐 어떤 것이 있을 거라고. 지금 구조로는
미국도 어떤 한계 올 거라고. 그때까지 어쨌든 미국 비를 맞추든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지. 1953년대 전쟁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된 거야? 청전협정이 유지됐잖아. 그러니까 유엔사가 계속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작전권을 유엔이 갖고 있었던 거지. 바로 유엔이 뭐야? 유엔 사령관이 누구야? 한미 사령관 아니야. 그러니까 유엔 사령관이 갖고 있던 게 계속 쭉 가다가 이제 이 한미 사령관이 이제 1978년도에 박정희에 대해서 한미 사령부가 창설된 거지. 그건 왜? 저게 필요가 없으니까 유엔 사령부라는 게 다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니까. 각국들이 다 본국으로 들어가고 유엔군이라는 건 사실 미국 말고서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 1960년대에 박정희의 그 5.1 혁명이 정말 무서운 거지. 박정희라는 사람이 얼마나 깡다구가 있는 사람이야. 사실 그 당시에 있던 모든 군수의 통수권은 대통령이라기보다는 미군 유엔 사령부가 갖고 있었는데 미국 말을 안 듣고서 이 박정희가 깡다구 좋게 2군단을 움직여서 정권을 창출했다는 건 정말 박정희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지. 그래서 어쨌든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뭐 2군 사령부가 한국이 평시에는 이제 통솔하게끔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대간첩과 김신조 1970년대 그 초에 그 김신조가 쳐들어왔잖아. 그 우리 때 사람 다 아는 거지만 그 사건을 해갖고 이제 방첩단, 그러니까 뭐 간첩 잡고 이러는 건 우리가 또 이제 가져오고 그래서 조금씩 평시에 우리가 국가 방위 능력을 키워감에 따라서 우리 군을 갖다가 통치하는 범위가 조금씩 넓어졌지. 그러다 이제 유엔사가 거의 이제 유명무실해 되니까 이제 1978년도에 이제 박정희와 한미연합 사령부라는 걸 처음 창설한 거지. 그래갖고서 이제 그때부터 그럼 전쟁 났을 때는 이제 니네들이 책임져라. 왜? 우리나라만으로 해서 전쟁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은 안 되니까. 왜? 북한만 있으면 다른 얘기지만 뒤에 중국이 있으니까, 소련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1978년 때부터 이제 유명무실한 유엔 사령부 체제는 없어지고 이제 한미연합 사령부가 그때부터 국방을 갖다가 책임지게 된 거지. 그러다가 이제 쭉 가면서 우리나라 이제 국방이 자꾸 세지면서 이제 김영삼 때 이제 이게 전시작전권이 아니라 평시작전권. 평상시에 군사 통치는 군수 통치권자인 대한민국 대통령이 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김영삼 때 자주국방의 어떤 그 시그널로 이제 평시작전권을 이제 그때부터 갖고 오기 시작했지. 그러다 이제 노무현 때 뭐 이래갖고 또 다시 전시작전권 갖고 오겠다. 뭐 이러면서 시끄럽고 그러다 이제 이명박 때 다시 안 된다. 전시작전권은 이제 미국이 가져야 된다. 이러면서 옥신각신하면서 여기까지 오다가 또 이 정권이 들어와서 지금 전시작전권을 다시 갖고 온다. 근데 그때보다 우리나라가 뭐 세계 경제 5개국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 지금 북한은 지금 핵 보유국이잖아.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지금 북한이 지금 어쨌든 캘리포니아까지는 스커드 미사일로 때릴 수 있다는 거 아니야. 핵을. 미국도 지금 CIA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라 이거지. 이런 마당에 전시작전권을 갖고 오면 그럼 보자. 맨날 실용주의 그러는데 이렇게 생각해보자. 자, 전시작전권을 갖다가 한국이 갖고 와서 전쟁을 하는 게 잘하겠어? 미국이 전시작전권을 갖고 전쟁이 만약에 났을 때 누가 잘하겠어? 한국은 월남전에 전쟁 한 번도 안 해봤잖아. 미국은 단 하루도 전쟁을 안 하는 경우가 없잖아. 누가 낫겠어? 그리고 이렇게 보자 이거예요. 현명하게. 이 한미연합사령부에서 한미연합사령관을 갖다가 대한민국 포스터를 갖다 앉힌단 말이야. 세계의 군대 미국 포스터가 한국 포스터 말을 들어? 이 조직이 움직여줘? 그냥 전시작전권 가져온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양감도 어떻게 생각해? 이게 말이 돼? 미국이 우리 말 듣겠어? 이건 잘못하면 미국 철수하고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이것밖에 없어. 병렬식으로 한국 군대 따로 미국 군대 따로 그럼 미국 도와줘.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가질 테니까 이건 가능할 수 있겠지. 근데 이건 전쟁이 제대로 되겠어? 요즘은 전쟁이 이스라엘 뭐 다 봤잖아. 우리나라는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이 작은 국토는 일주일 안에 끝날 수도 있는데 이게 협치가 돼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그 구조가 되냐 이거야. 이딴 말이 안 돼. 그리고 전쟁 억제력은 어느 게 좋겠어? 전시작전권을 미국이 갖고 있는 게 전쟁 억제력은 더 있잖아. 이런 게 실용주의지. 개뿔 무슨 자존심이 반맥이죠? 중국하고 미국하고 중간사에 껴서 요게 저면 중국 편 들고 요게 저면 미국 편 들고 이게 돼? 이거는 실용주의가 아니라 지금 신냉전이 오는 세계 국제 질서 속에서는 이거는 까땜이지. 박쥐주의고 결국 이렇게 가다간 G7에서 봤잖아. 이미 이 정권에 대해서는 세세 정권이라고 알고 있고 서방 세계에서는 이미 왕따는 돼 있어. 인제부터도 잘하지 않으면 정말 대한민국은 심각해질 수 있다. 미군 철수까지도 갈 수 있다. 이거는 진보냐 보수냐의 문제가 아니잖아.
이건 국민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건 주시하고 봐야 된다. 심각한 문제다. 미국 관계는 이유가 없다 이거야. 강자가 힘으로 누르면 방법이 없어. 우리가 약할 때는 힘센 사람 비율을 맞추면서 어쨌든 살아남는 거지. 그 중국 밑에서 요만한 코딱지만하게 있는 땅이 어떻게 버텼냐고. 계속 뭐 조공 받추고 이러면서도 그 바로 약기한 그 외교 정책이 우리나라를 여태까지 지탱해 준 거 아니야? 청나라 때 그거 뭐하냐? 청한테 붙어있어야 될 걸 명분 타지고 명한테 붙어갖고서 그 병자로 맞은 거 아니야? 병자로는 미국에도 맞을 수 있다 생각하고 너무 앞서가 말이긴 하지만 절대로 우리는 미국에 바짝 엎드려서 우리 후손, 우리 대한민국 보국해야 된다. 난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여기까지.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